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세 번째 시간으로 기하학적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하학적 변환에 대해서 알아볼 때 먼저 우리는 지오메트릭 스페이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공간들이 있는지 기하학적으로 우리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변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션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실점과 소실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오메트릭 스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4개로 보통 크게 나누게 됩니다.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그 다음에 시밀러리티 스페이스, 어파인 스페이스, 그리고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는 어떤 리지드 바디가 있다. 어떠한 이제 딱딱한 물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물체는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어, 마우스가 있다 보면 마우스에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은 가능하죠. 하지만 얘의 스케일을 변화하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뭐 각도가 변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살고 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어떤 그 공간 내에서 변환을 이런 행렬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점들 간의 변환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은 행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계산하는 부분과 그다음 트랜슬레이션을 계산하는 부분이 이렇게 행렬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존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때는 길이도 보존이 되고요. 그다음 면적도 동일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페이스는 우리가 어떤 스페이스가 있느냐? 시밀러리티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시밀러리티 스페이스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다가 스케일이 더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수식도 보면은 스케일이 더 하나가 추가가 됐죠. 이때는 면적은 달라질 거고요. 네, 길이도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길이 비율은 그대로겠죠. 그리고 각도는 보존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90도인 각도는 여기 90도 그대로 보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어파인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어파인 스페이스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물론 이제 다 똑같아요. 요만큼을 가지고 우리는 표시를 하는 거죠. 2x3, 2x3 매트릭스의 원소를 가지고 표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각도가 보존이 되질 않아요. 여기는 직각이었지만 여기는 더 이상 직각이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보존되는 거 뭐나? 평행성. 다시 말하면 이 두 선이 평행하면 어파인 트랜스폼을 했을 때도 두 선은 평행하게 됩니다. 평행선은 평행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파인 트랜스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카메라로 영상을 찍게 되면 우리는 어떤 스페이스가 되냐면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다. 우리가 프로젝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우리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었죠. 네, 전 시간에. 그게 바로 이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의 변환입니다. 유클리든 스페이스에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의 변환.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의 우리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직진성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직선은 직선이에요. 나중에 직선 같지가 않죠? 직선이 곡선으로 변하는 거는 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우리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서는 직진성과 크로스 레이쇼가 보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다시 크로스 레이쇼와 직진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릭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아까 한다고 했죠.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환 전에 A, B, C, D라는 점이 길이가 있고 그 다음 변환 후에 A', B', C', D'에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유클리디안 트랜스폼을 한 거고요. 스케일 변화가 없죠. 이건 어파인 트랜스폼을 한 거고 이거는 프로젝티브 트랜스폼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어떤 성질이 있냐면 A의 길이는 A'의 길이와 같다. B의 길이는 B'의 길이와 같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요 A와 B의 비율이 A'의 B'의 비율이 같다. 비율이 보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서는 프로젝티브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길이 비율의 비율 비율의 비율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은 다시 내리고 자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크로스 레이쇼입니다.
크로스 레이시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서의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한 직선 상에 있는 점들의 비율 이것들을 우리가 크로스 레이시오라고 하는데 어떤 비율이냐면 BC와 AD 길이의 곱 분의 AC, BD의 곱 이렇게 요 두 개의 비율 요 두 개의 비율이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 간다고 할지라도 네. 이 성질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연필꽂이와 그 다음에 포스트잇을 제가 나란히 놨어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 네 점은 한 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한 직선상을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려봤더니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고, 네, 요 한 직선상에 있죠. 한 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직은 요거를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평면에 있는 어떤 평행선들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의 평행선들은 우리가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를 갔을 때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베니싱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따가 다시 소실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때 그때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베니싱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점이 만난다.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평행한 선이 이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 가면 한 점에서 만난다. 네,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인트를 계산해 봤더니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그 영상에서의 픽셀 좌표예요. 그래서 A라는 점은 283,1803, B라는 점, C라는 점, D라는 점의 위치를 픽셀 위치를 계산했고 그 다음에 위에 점도 제가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232.887, 그 다음에 665.832 이런 식으로 위치가 되어 있고 이 선 A, B를 지나는 선과 요 두 선을 지나는 점을 지나는 선을 이제 그어보니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 두 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방정식의 크로스 포인트를 계산해 봤더니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vanishing 포인트, 소실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한번 제가 자를 대고 한번 재봤어요. 그래서 A와 B의 길이는 82mm, 그 다음에 C와 D의 길이는 75mm 였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 답은 여기가 그 0부터 그 다음에 8.2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3.2죠. 그러면 여기가 50mm, 대략 50mm 정도 실제 길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크로스 포인트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스 레이시오, 죄송합니다. 크로스 레이시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BC 색깔을 괜히 바꿨네요. BC AD, AC BD 이렇게 길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길이를 계산하게 되면 네, 뭐 이거죠. 여기 길이가 두 개 길이가 187.26 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AD는 882.09 이렇게 길이가 됩니다. 요거 두 개 이제 디스턴스 계산하면 나오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그 값이 되겠고 이거는 여기는 그럼 어떤 단위인가요? 픽셀 단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얘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BC X죠. 그 다음에 AD 두 개 더한 거 네, 는 BCAD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C 그 다음 BD 그러면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이 방정식에서 이제 근해 공식으로 풀어보면 49.99mm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크로스 레이쇼를 알고 실제로 우리가 몇 mm인지 알고 있다면 두 개의 길이를 몇 mm인지 알고 있다면 우리 나머지 길이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크로스 레이쇼가 보존되기 때문에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서 영상에서는 우리가 다 찍을 수 있잖아요, 점을. 그렇죠? 그 점을 찍게 되면 실제로 요 길이가 몇 mm인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vanishing point라고 하는 점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A, B, C, D를 잇는 요 선의 선과 그 다음에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요 선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죠. 네, 이 점을 vanishing point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것도 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A, B, C 그 다음에 vanishing point 이렇게 네 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방법 2로는 어떤 수식을 크로스 레이쇼를 도출할 수 있냐면, 이 VP는 여기 vanishing point예요. 그래서 BCAD, 그쵸? D 대신 VP가 들어갔으니까 ACBD, 이렇게 ACBD, BCA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와 VP의 거리, 실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A와 무한대점의 거리, 이건 뭐예요? 무한대죠. 얘도 무한대죠. 그럼 무한대는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두 개를 나눌 수 있다. 두 개를 나누면 우리는 식이 더 간단해지죠. 이렇게 간단해지고요. 그래서 x를 계산해 본 결과 50.31mm, 거의 50mm가 나왔죠. 이제 여기 약간 뭐 31mm가 좀 달라졌던 이유는 아마 여기 제가 점을 찍었을 때, 또는 여기 점을 찍었을 때 좀 오차가 생기면 vanishing 포인트에 거리가 오차가 생기게 되고, 이걸 통해서 약간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대략적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의 키를 한번 재봤어요. 카메라로 찍고. 원래는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다시 말하면 우리 유클리디안 공간에 있는 요 점이 요게 우리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평행성도 깨지고 각도도 깨지고 이게 다 깨진다고 했죠. 직선선과 크로스 레이쇼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길이가 정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각도 정보와 길이 정보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크로스 레이쇼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길이를,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서의 길이를 알아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질을 뒤에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한번 다시 알아볼게요.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트랜슬레이션과 그 다음에 스케일, 그 다음에 로테이션, 그 다음에 뭐 쉬어,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변환인데,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은 x 프라임은 x에서 x축으로 a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 b만큼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 프라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x 플러스 a라고 표현할 수 있고, y 프라임은 y 플러스 b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는 스케일도 이렇게 x의 스케일 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도 우리가 많이 사용한 로테이션이죠. 그리고 쉬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약간 밀리는 듯하게 변환되는 확률, 다시 말해 어파인 스페이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평행성은 이제 유지하지만 각도가 변하는 그런 것을 이제 쉬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아래와 같이 우리가 매트릭스 표현할 수 있습니다. x쪽이 x의 배율이 y쪽으로 곱고 y의 배율이 x쪽으로 곱해지면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결국엔 어느 스페이스에서 노는 거예요? 어파인 스페이스에서 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의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쫙 보다 보면 어디에서 놀게 되냐면 요 6개의 변수만 가지고 놀게 돼요. 여기는 다 000이죠. 001, 001, 001, 여기도 001 안 보이지만 001입니다. 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느라고 여기 001이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변수가 6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는 6DOF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6개 변수가 있다. 이건 degree of freedom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affine transformation은 우리가 6DOF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affine transformation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우리가 projective transformation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3x3 행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행렬, 마지막 원소죠. 33 원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각각의 원소를 다 A33으로 나눠요. A33 나누면 이거는 상수니까 상수가 나오고요. 숫자가 나오고 숫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마지막을 1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8UF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왜 x, y, 1이 왜 붙어 있을까요? 계속 궁금했죠. 네, 한번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보기 전에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프로젝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제 프로젝티브와 퍼스펙티브와 두 개를 혼돈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정확히는 두 개는 다르다. 퍼스펙티브 스페이스와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두 개는 다르다. 하지만 혼용해서 사용할 때 어쨌든 알고 사용하는 것과 모르고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 상식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자, 프로젝션에는 어떤 게 있냐면 패러럴 프로젝션과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이 있습니다. 패러럴 프로젝션은 말 그대로 프로젝션을 했는데 입체감이 없어진 거예요. 보면은 이제 뭐 올토그래픽도 있고 오블리크도 있고 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입체감이 없어졌죠. 이런 입체 도형이 입체감이 없어지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패러럴 프로젝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러럴 프로젝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럴 프로젝션이 되는데 패러럴하게 광들이 평행한 거죠. 평행한 프로젝션을 패러럴 프로젝션이라고 하고 주로 이제 CAD나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에서 이런 어떤 bird eye view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사용하는 프로젝션 종류들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은 뭐냐면 퍼스펙티브 다시 말하면 입체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입체감이 없어지죠. 근데 이건 입체감이 있어요. 입체감이 있는 공간 이거를 우리가 퍼스펙티브 공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입체감이 없어도 어쨌든 3D가 2D로 프로젝션 됐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프로젝티브 스페이스가 좀 큰 거예요. 패럴럴 플러스 퍼스펙티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냥 프로젝티브와 퍼스펙티브가 동일하게 혼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두 개는 좀 엄연히 다르다 정도는 알고 혼용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볼 때 xy 1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왜 1이 왜 들어갔을까? 그렇죠? 자, 이게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에서의 표현법인데요. 우리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기찻길이 평행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사진을 찍으면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서는 이 평행한 선이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이 두 선은 만나질 않아요. 하지만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서는 이 두 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 평행한 선은 어디서 만난다고 하죠? 우리가 보통 무한대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서는 그거를 유한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표시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호모지너스 코디네이트를 정의를 한번 해볼 텐데 xy를 xy1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을 하나 늘린 거죠. 2차원을 3차원을 늘려본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이제 스케일 텀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스케일을 곱해보면 kx, ky, k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원소를 다 k로 나눠보면 끝에가 1이 되면 이 두 개는 같은 표현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up to 스케일로 갔다라고 해서 이제 는 3개짜리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우리 호모지너스 코디네이트와 그 다음에 유클리디안 코디네이트, 카타시안 코디네이트에서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변화할 수 있어요. 호모지너스 코디네이트에서 마지막 원소를 다 나누면 카타시안 코디네이트가 되는 거죠. 데카르트 좌표계가 되는 겁니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때 우리가 요 k가 0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k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x, y는 0으로 표시가 되겠죠? x, y는 0이라고 표시되고 이거는 이제 데카르트 좌표계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면 어떤 점이 되죠? 무한대점이 되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점은 무한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서 어떤 숫자, 0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건 뭐라고요? 무한대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D 좌표는 우리가 3D로 표현하듯이 3D 좌표도
우리가 4D 4개의 원소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호모지너스 코디네이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프로젝티브 지오메트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 어떤 프로젝션을 이제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유클리든 스페이스의 공간에 있는 이런 도형들이 더 이상 각도도 변화가 직선성만, 아이고 이거는 직선성이 아니죠. 네, 직선성만 우리가 남게 되고, 이것도 원이 타원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직사각형, 정사각형도 더 이상 직사각형이 아니게 되는 거고, 삼각형도 더 이상 정삼각형이 아니게 되는, 각도와 거리 정보가 손실이 되는 스페이스를 뭐라고 한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라고 한다. 프로젝티브 지오메트리라고 한다. 우리는 영상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뭘 잘 알아야 된다? 프로젝티브 지오메트리에 대해 잘 알아야 된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베니싱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포인트 앳 인피니티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소실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르네상스에서 우리 최후의 만찬이죠. 요런 어떤 그림 보면 이 평행한 선들 싹 그거 보면 한 점에서 만나더라고요. 이때부터 우리가 소실점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원근법,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술학원을 다니게 되면 미술학원에서 원근법을 그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소실점입니다. 그래서 베니싱 포인트를 먼저 찍고 거기서 선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건물을 그리고 어떤 뭐 물체를 그리고 이런 이제 스케일을 표현하는 방법, 그걸 이제 때 제일 중요한 소실점.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는 어디라는 거죠? 그러면 무한대에 있는 점이라는 거죠. 아까 호모지너스 코디네이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나는 점은 무한대에 있는 점이다 라는 거죠. 네. 카메라로 찍은 영상에서 평행한 선들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소실점과 그러면 소실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한 평면에 있는 우리가 평행선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직사각형이니까요. 요 선들은 다 평행이겠죠. 그리고 요 선들도 평행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카메라로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노란색 선들은 요렇게 찌그러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빨간색 선들은 요렇게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쫙 이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다음과 같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아까 했던 요 노란색 세 평행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네 점은 둘, 셋, 네 개의 선들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다? 베니싱 포인트 또는 포인트 앳 인피니티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두 점을 우리는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보면 어떻게 되냐? 자, 이어보면 우리가 어떤 한 직선이 나타나게 되고, 그 직선을 우리는 vanishing line at infinity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걸 한국말로 소실선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더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다른 평행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걸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서 한번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질 수 있는 거죠. 이 평행한 선들도 역시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 점은 한 소실선 라인 앳 인피니티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베니싱 포인트와 베니싱 라인에 대한 개념들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또 더 추가로 우리는 이런 선도 그려보면 여기서도 어떤 선이 그려질까요? 네,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저기서 만나고 이것도 베니싱 라인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네, 또 하나 뭐 그려볼까요? 네, 뭐 생각이 안 나네요. 요렇게도 그려본다. 그러면 어쨌든 요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요 점에서 만나고, 평행한 선들은 네,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어디에다 쓸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봤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베니싱 포인트와 크로스 레시오를 이용해서 제가 카메라로 찍은 영상, 카메라로 찍으면 아까 프로젝티브 지오메트리에서는 뭐라고 했죠? 프로젝티브 지오메트리에서는 거리와 각도 정보가 소실된다고 했죠. 그러나
어떤 길이를 잴 수 있다. 그래서 저의 키를 한번 재봤었습니다. 예전에 에트리에 다닐 때 제가 했었던 내용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카메라 자세 추정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망했던 영화긴 하지만 에트리에 있을 때 한반도라는 영화 이제 CG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했던 이제 기술인데요. 어떻게 우리 카메라에는 어떤 물체는 회전은 롤과 피치와 요라는 세 가지 각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롤은 이제 우리가 고개를 까딱이는 게 롤이고요. 피치는 끄덕이는 게 피치고요. 그다음에 요는 이제 고개를 휘젓는 거, 그걸 요인 각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바다 영상에서 처음 바다 영상을 받았는데 바다 영상에서 우리가 수평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바로 라인 앳 인피니티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니싱 라인을 역할을 하는 거죠. 베니싱 라인은 디에 영향을 주냐면 카메라에 어, 롤과 그 다음에 피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요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 베니싱 라인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카메라의 롤과 그 다음 피치의 각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베니싱 포인트, 이 영상에서 보면 섬 멀리 있는 섬들 있죠. 이 섬들을 저는 베니싱 포인트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점들을 잡아서 우리가 이제 요인 각도도 계산을 하고 트랜슬레이션을 계산하는. 그래서 우리 카메라에 이제 CG 합성을 할 때 이전에는 CG 합성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그 불을 다 꺼놓고 이제 이렇게 어, 어두운 방에서 한 장 한 장 이제 한 땀 한 땀 이제 그 어떤 물체들을 올려놓고 조금 움직이고 해서 이렇게 합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런 어떤 평면을 찾게 되면 이런 바다 평면을 찾게 되면 이 평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게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카메라의 자세를 조정하게 되고 이걸 이용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카메라 모션을 계산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3D 오브젝트만 여기다가 넣게 되면 바로 이제 그 CG가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저희가 이제 영화사에 제안을 했었고 이 기술 토대로 저희가 CG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라는 영화와 중천 그리고 호로비츠를 위하여 이 영화 세 개 영화에 대해서 제가 CG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한반도라는 영화 작업할 때의 모습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지쌈들 이런 이지쌈들이 네, 우리가 직접 이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CG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때 이제 바다 평면을 추출하고 이런 결과를 통해서 쉽게 우리 CG 작업을 했다. 이건 이제 중천이라는 영화 할 때 했던 내용이고 그다음 호로비츠를 위하여 이제 했던 내용들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좀 이제 알아본 거는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지오메트릭 스페이스에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와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의 차이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레이시오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소실선 그리고 호모지너스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피놀 카메라 모델에 대해서 이제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